2022 디그니타스 다 까놓고 얘기할게요. 웬만한 거 다 내가 그냥 느낌 그대로. 얘네 느낀 게 일단 개개인으로 얘기하면은 감수 후는 솔직히 둘 다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LCS에 내년에 이제 탑이 진짜 쟁쟁해지는 건 맞는데 올해는 진짜 하이라이트 메이커라고 부를 정도로 상위권이랑 하위권의 탑 사이의 갭이 되게 컸고, 상위권 탑들은 걔네들 만나면은 그냥 무조건 몬타지 하나 나온다, 매드무비 하나 나온다 해갖고 하이라이트 메이커라고 막 장난으로 막 이러고 부를 정도로 갭이 컸는데, 감수훈 둘 다 약간 그런 부류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훈은 제가 이제 장훈이랑 아프리카 때 같이 있었어요. 기인이가 장훈이랑 연습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로 장훈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라인전 개념이나 이런 게 있는 친구였는데, 걔도 뭐 터키 갔다가 미국 아카데미로 왔다가 그리고 미국 LCS로 데뷔하고 좀 약간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아는 선수니까 연락해보고 이러면은 막 되게 매끄럽지 않았어요. 약간 빡세고, 그리고 사람들이 장훈이가 뭐 한 번 되게 못했나?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 막 놀려가지고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근데 일단 감수님은 잘 모르고, 장훈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기회가 왔을 때 놓친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버는 말랑 하위호환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자르반 같이 초반에 갱킹할 수 있는 정글러를 했을 때, 뭐 물론 중반 단계에서 한타 때 이니시각도 매섭긴 한데 한 초반에 탑갱, 미드갱, 바텀갱 하면은 게임 이겨있단 마인드가 약간 말랑이거든요. 말랑이 진짜 갱각을 매섭게 보고 좀 갱 실패할 생각 안 하고 뒤 생각 안 하고 갱을 되게 많이 해서 라이너를 편하게 해줘요. 근데 이제 디그니타스에서 리버가 문제가 뭐였냐면 갱을 쳐줘서 반반이야.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를 많이 지고 갱갱갱갱갱을 하는데 그래 봤자 반반이라서 리턴이 없어. 그게 이제 디그니타스에서 리버의 문제점이었고, 그리고 자르반 정도 말고 서머 때 메타였던 게 뭐 50 비에고 뭐 이런 거였는데, 뽀삐 나오기 전까지 뭐 트런들 이런 거였는데 그런 쪽으로 그렇게 특화된 챔피언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자르반 정도만 배나면 이 팀은 상대하기 되게 편한 팀이다 이런 느낌이었고, 블루는 좀 그냥 의견 없어요. 그냥 기억나는 게 이제 MSI 갔다 와서 조조 스크림 하잖아요. 근데 블루가 야쏘했는데 조조가 처음으로 솔킬 따였어. MSI 복귀 후 첫 솔킬. 그래갖고 야, 샤오가 여기 있었네. 캡스 페이커가 여기 있었네 막 이러고 놀렸던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고, 네오 스폰. 네오는 저는 이제 접점이 없어요. 왜냐면 2021년도에 얘가 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오는 들은 얘기로는 얘가 어쨌든 염가에 장기 계약이 묶여 있었어 갖고 좀 많이 힘들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작년 디그니타스에서 꽤 했고 새로운 팀으로 가니까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애라고 하더라고요. 바이오 프로스트, 쓰레쉬 아니면 그냥 별로 생각 드는 게 없음. 쓰레쉬 괜찮게 한다. 그리고 유틸폿을 옛날에 잘했었다.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디그니타스의 문제점, 누가 캐리할지 어떻게 게임을 할지 계획이 아예 없는 팀. 라인전 체급이 안 돼서였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팀 합이 좋거나 오브젝트 때 자리를 잡아서 인원수나 시야로 뭘 해보겠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 진짜 그냥 되게 안일하게 게임하고 딱히 잘하는 상황도 잘 안 나오고 이런 팀이었어요. 그나마 리버가 자르반 하거나 리버가 그라가스 하면서 블루가 야수, 이거 정도 말고는 견제할 게 아예 없었고 상대하면 꽁승 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3 디그니타스 탑이 일단 여기는 로스터 발표가 아직 안 났다더라고요. 어쨌든 루머가 있는데 뭐 딱히 부정도 안 하고 있으니까. 감수 시바나 얘기하는데 그거는 언영이가 하이라이트 메이커를 해준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착취 갱플을 해도 됐거든요. 근데 언영이가 MSI 갔다 와서 이게 갱플의 극기에 도달하면은 그 선제 공격 갱플로도 게임을 할만할 것 같다 해갖고, 어쨌든 디그니타스가 약팀이니까 그냥 언영이도 한 거야. 이거 대회 때 어쨌든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안 해보면 언제 해보냐 해갖고 했는데 이제 다이브 당해서 인생이 끝났지. 그래서 030 시작했는데 결국 딜량 되게 많이 넣고 데니 징크스가 그냥 말도 안 되게 게임 해줘갖고, 근데 상대가 그냥 미드 1차를 안 밀어줬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스파가 계속 뽀삐 궁 땡기면서, 이게 뽀삐 궁을 땡기다가 안 쓰면은 15초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그걸로 웨이브마다 쿨 돌려갖고 미드 1차 계속 지키고 하다가 데니 3코어 떠서 징크스가 시간 벌어줘서 갱플까지 크니까 그냥 꽁승하게 이런 느낌이었어. 르블랑이 조조가 되게 잘 컸는데 탑바텀이 어쨌든 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할 게 별로
별로 없었어. 인스파가 마지막 한타에서도 시바나 날렸고. 근데 마지막 한타는 진짜 그 게임은 다 잘했던 기억이 나요. 2023 디그니타스 예상 로스터를 보자면 아르무트. 내가 아르무트에 대한 생각이 어딨냐면 얘랑은 되게 인연이 많아요. 왜냐하면 19년도 풀인 BO5, 22년도 풀인 BO5 둘 다 얘 꺾고 올라갔어. 그래서 그룹값. 얘랑은 개인적으로 되게 접점이 좀 있는데 어쨌든 19년도에는 스크림을 좀 했어요. 이 팀이랑 그 프린 때 다른 그룹이었어서. 근데 그때 느낀 거 그냥 레넥톤 잘한다. 그다음에 올해 플레이인에서 그룹 가는 그 다존재 준비하면서 느낀 거 나르 잘한다. 근데 이거 빼고 애매하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박하게 평가하는 거는 LCS 탑 전반적으로 멤버들이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아니면 좀 높은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할 때 오른은 어땠나요? 내 기준에서 오른 잘하는 사람은 초비 진짜 잘하고 임팩트 킹겐 이 정도 아니면은 뭐 그렇게 잘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탱커 해갖고 무난하게 14레벨 가서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템 업그레이드주고 후반에 한타 오른 개사기 이거는 뭐 그 상황까지 가면은 누구나 하는 거고 이 세 명은 진짜 인상 깊은 거. 임팩트는 진짜 MSI를 가든 롤드컵을 가든 스크림 초반에 오른 하면은 뒤 이후에 그냥 스크림에서부터 밴당해요. 이지 상대로 연습 때 어차피 상대 탑들 안 왔는데 밴할 거 오른 하나. 얘 오른 진짜 잘한다. 그다음에 킹게는 그 오른 궁풀로 약간 신드롬 일으켰고 롤드컵 결승에서 결국 제우스랑 킹겐의 차이가 제우스는 탱커탑을 할 때 선호하는 게 이제 그라가스 하나였는데 킹겐은 그라가스 또 하지만 오른 세주아니 이런 쪽까지 해서 좀 더 밸류를 챙기는 쪽으로 갔었다. 그래서 오른 잘하는 사람은 이 셋이라서 아르무트는 좀 제외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을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냥 뭐 적당히 탱커를 하는 거고 오른 라인전이 나름 센 탱커니까 후반 상황 본인이 성장을 해서 팀원들 부스팅까지 해주는 그 상황까지 가기 쉽다 그냥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레넥 나르를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레넥톤이 메타면 나르가 같이 메타예요. 카운터픽이라. 그래서 이 메타일 때 잘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썸머 때도 쌀 밴하고 나르 선픽이 LCK에서도 됐고 저희도 LCS에서 할 정도로 나르가 되게 좋았던 시절이 있고 매드가 서머 스플릿 때 잘하고 플레인 때 못한 게 이 영향이 좀 많이 크지 않나 싶어요. 뭐 아트 오른 이런 거는 그냥 무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토린으로 가자면 거세가 됐어요. 이유는 뭘로? 19년도만 해도 산토린 하면 이블린, 카서스, 그브, 니달리 이런 거를 리그에서 유일하게 쓰는 애였는데 지금은 거세, 무조건 시팅. 근데 이거는 TR 쪽 얘기를 할 때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팀적으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리신을 저희랑 하는데 이제 리신이 그냥 하나도 안 날카롭고 뺏어오는 느낌으로 하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리버랑 살짝 느낌이 유사한 게 산토리니 그래도 서머 막바지에 MVP 후보로 오를 정도로 폼이 좋았어요. 근데 그거 이유 자체가 초반 단계에서 캠프 스킵하고 갱 찌르는 걸로 초반을 아예 터트린 게임이 좀 많아서 그래요. 볼배 같은 거. 그래갖고 결국 전체적인 로스터를 봤을 때 아르무트 이거 메타 아니면 좀 애매한데 대신 얘는 사이드를 잘하죠. 그 운영 개념은 좀 있어요. 매드가 운영 집중적인 팀이라 웨이브 관리하고 손해 안 보고. 그래서 아르무트 그리고 젠슨은 유명하죠. 비역슨이랑 젠슨이랑 둘 다 정글이나 서폿이 시야 안 먹어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초중 후반 단계에서 시야 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리고 바텀 스폰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미드 탑이 이런 상황에서 산토리니 이런 폼을 보여줘야지 그나마 기대할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슈퍼팀에 있다 버릇이 잘못된 것 같음. 결과라도 좋았으면 다행인데 결과도 다 안 좋지 않았어? 롤드컵 못 가지 않았어? 우승이나? 그다음에 젠슨 얘는 항상 롤드컵을 가서 예상이 안 돼. 일단 이게 1. 그리고 북미 내 커리어 절대 지존 국제대회 성적이랑 롤드컵 참가 횟수 이거 봤을 때 이거 두 개는 인정이고 그리고 3번은 썸머 우승팀 미드 이거 세 개가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텐셜은 항상 있는 선수인데 올해 롤드컵 어떻게 갔냐 하면은 이제 블레버가 좋은 정글이잖아요. 북미 기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드 정글 시너지 나는 챔프로 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질리언 플러스 AD 정글 이런 거라든가 르블랑 플러스 AD 정글 이런 느낌으로 갔어요. 얘도 뭐 아지르를 하긴 하는데 주로 얘네 팀에서 좀 까다로웠던 게 서포팅. 저희는 이제 질리언이 오히려 비역슨보다는 젠슨이 더 까다로웠던 게 이게 정글
정글러랑 이렇게 페어를 해서 쓸 때 초반에 굴리기가 힘들다. 초반 질리언 약점을 억제하기가 힘들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반면에 비역스는 쓸 때 산토리니 그냥 시팅형 챔프를 하니까 그나마 해봤자 신짜오인데 저희랑 할 때 막 볼배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위협감이 비역슨보다는 젠슨이 훨씬 높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결국 메타바를 많이 탄다. 메이지 메타일 때 장점 있죠. 애니비아, 뭐 베이가, 그다음에 뭐 빅토르, 아지르, 포르키 그리고 플러스 질리언, 르블랑 이런 게 나오기 좋은 상황이니까. 근데 결국 젠슨도 아쉬운 게 뭐냐면 롤드컵 때 사일러스, 아칼리 도전해서 망했어요. 정규 시즌부터 노력했어. 실패. 이게 그냥 젠슨한테는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결국 이게 메타바를 엄청 많이 탄다는 건데 메타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언제든 모르는 거고 만약에 뭐 롤드컵이 관련된 서머 프로 과정에서 그 메타가 맞다면은 뭐 약간 고점이야 있겠지만은 결국 탑도 메타 의존도가 높고 젠슨도 메타 의존도가 높다 하면은 이 팀은 강팀이 되기 힘든 팀이 아닐까 싶어요. 야가오가 아칼리 안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젠슨, 비역슨, 샤오후 다 대단해. 손에 더 맞는 게 있는데 메타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니까. 근데 결국 올해 이랬던 선수들이 다 실패해서 그냥 편한 거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분위기가 생길까 겁나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야 어쨌든 좀 약간 IG 우승기점 이후로 싸움 보고 피지컬 중요하고 이 부분들을 동경하면서 컸던 선수들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올드 게이머들이죠. 결국 젠슨, 비역슨, 샤오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결국 메타바를 탄다. 그리고 결국 올해도 극복해야 되나 싶은 시점이 온다. 이 점이 그냥 가장 큰 것 같아요. 젠슨 같은 경우는. 젠슨이 그나마 탈리아 올라오면서 자유도가 올라갔죠. 왜냐하면 탈리아는 라인전이 약해서 탈리아 상대로 뭘 해도 되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었고 스폰 몰라. 근데 내가 북미 영어로 방송하면서 얘기 들었던 게 라인전 못하는데 한타 포지션 좋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얘기가 뭐냐면 한타 포지션이 좋다는 거는 솔직히 개소린 게 원딜 한타 포지션은 웬만하면 팀빨이에요. 팀에서 결국 원딜이 캐리해야 되는 후반 게임이 갔을 때 나머지 팀원들이 얼마나 원딜한테 판을 깔아주느냐 저는 이 의존도도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작년 디그니타스가 그렇게 성적도 안 좋고 로스터도 안 좋은데 그 상황에서 한타 포지션이 좋았으면은 뭐 엔간한 거 같긴 한데 북미에서 한타 포지션 잘 잡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원딜을 못 물어. 이게 올해까지의 LCS예요. 내년은 몰라도 올해까지는 이랬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의미가 없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그다음에 이그나 메이킹이 좋죠. 근데 올해는 메타가 안 따라줬죠. 그리고 바텀 라인 주도권이 중요하거나 원딜이 혼자 버티는 게 중요하죠. 예, 저희 팀이 원딜 제일 잘 물었어요. 그나마 조조, 임팩트, 벌컨, 인스파 다 원딜 물 줄 알아갖고 저희는 1년 내내 뒷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팀이라 다른 팀은 잘 모르겠어. 근데 버리면 한도 끝도 없고 추가로 팀에서 뭘 하고 싶어 하는 애가 없어. 바텀 질 거고 미드 파밍 하고 싶을 거고 정글 커버한 다음에 지캠프 먹어야 되고 탑은 너무 멀어서 가서 이득 봐도 기분 안 좋을 때 많고 결국 이런 느낌인데 산토린 폼 여하에 따라 등수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잘 되면 6, 7등? 왜냐면 6, 7등만 돼도 그래도 롤드컵은 갈 수 있어. 못하면 90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전년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굳이 뭐 평가를 하자면 그냥 얘네가 딱 중간 10불 정도일 것 같아요. 젠슨이 북미에서 90등 하는 게 진짜 상상이 저도 잘 안 가요. 근데 그만큼 올해 미드들이 탄탄해.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디플렉스는 모르겠고 조조, 비역슨, 빅라, 고리, 메이플, 팔라폭스, 어블레이즈 올리브, 해리 그냥 딱 중간 딱. 그래서 메타가 많이 중요하죠. 만약 레넥 나르 메타에 미드 메이지 메타가 겹쳐 오쉣 이러면 5등? 그래 5등에서 7등 5, 6등 그래봤자 이게 고점. 그리고 그냥 얘네 단점은 멤버들이 이그나 빼고 좀 수동적으로 게임하는 느낌. 디그니타스가 롤드컵 가는 거는 안 될 것 같아. 진짜 디그니타스가 롤드컵 갈 확률 1럼 3시드? 이런 느낌. 이것까지 겹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씨발 말이 안돼. 1럼 약간 3시드? 좀 빡세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왜냐면 북미 팀들이 다 세진 것 같아. 일단 그래서 디그니타스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많이 변한 팀일수록 좀 얘기할 게 많음.